핍박, 비박 이런 이야기가 나올수록 국민 지지는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김병준 위원장이 책임을 져야죠. 정치적 희생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촉구합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분명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첫 순서 정치와호장용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처음으로 스튜디오 나와주셨고요. 그리고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지금 전원책 변호사 조강특위위원회에서 해촉됐던 전원책 변호사가 지금 2시에 기자회견을 예정해 두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잠깐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네요. 들어보시죠. 저는 처음부터 2월 전당대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해왔습니다. 당무감사가 끝나면 불과 22일밖에 남지 않은 12월 15일까지 인적 청산을 하라는 것은 어떤 청산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더욱이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기간이자 선거제도를 바꾸는 정개의 활동 기간입니다. 그래서 한두 달이라도 전당대회를 늦춰야 한다고 한 것인데 이런 제 의견을 월권이라고 하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조강위원을 맡은 뒤 수많은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6차례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제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저는 보수 단일대오, 비박 친박 간의 갈등을 줄일 끝장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보수, 정치인의 기준으로 온실 속의 화초보다는 비바람을 맞으며 자란 들꽃 같은 인재를 원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지식과 도덕성, 열정과 소명의식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병력과 납세 등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다하지 못한 분은 물러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양지에서 편안하게 의정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험지 출마를 요구했습니다. 당권, 대권을 운운하는 분들에게는 자기 반성과 자기 희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조직 강화의 정권을 가진 제 이 말들이 결코 월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견디기 힘든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8일 동안 묵은 수행하면서 인터뷰를 모두 거절한 저에게 이름조차 모르는 비대위원들이 언행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그런 경고를 받을 어떤 언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정권이 아니라 전례가 없는 권한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건 모욕입니다. 심지어 이미 제작된 특정 프로그램을 두고 정치를 방송에 이용한다는 비난까지 나왔습니다. 20년간 방송을 해온 제가 방송을 정치에 이용했으면 했지 정치를 방송에 이용할 까닭이 없습니다. 조강위원과 비대위원 만찬이 하루 전에 고지되자 저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최고급 식당의 그 만찬에 당비가 사용된다면 이는 우리 세금으로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으며 만약 특정인이 낸다면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런 거절이 제 잘못일까요? 결국 지난 9일 오후 1시 21분 문자 메시지로 저는 해촉되었습니다. 문자를 받았던 그 시간에 이미 대문 밖에는 수많은 카메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구순의 제 어머니는 대문 밖을 내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굳이 그들이 문자로서 해촉한 걸 이제 와서 제가 나무라고 싶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일들을 드러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먹던 눈물에 침을 뱉고 싶지 않기도 하지만 혁신을 거부하는 당에 아무런 미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보수 정당의 재건은 이제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저를 여전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완의 보수 재건 활동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흔히 말하는 보수 괴멸을 막기 위해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보수를 다시 세웁시다.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보수가 일어서야만 합니다. 그 길만이 다음 세대에게 이 나라를 온전히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원책 변호사, 자유한국당 전 조강특위위원회 기자회견 모습을 보고 오셨습니다. 당초에는 어떤 폭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오늘 발언을 들어보면은 폭로보다는 어떤 안타까움 내지는 더 이상 당에 미련이 없다. 뭐 이런 위주의 얘기들이 오간 것 같습니다. 자, 장재현 의원님 어떻습니까? 오늘 기자회견. 뭐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보수 진영에 대한 조언을 네, 조언이라고 봐야죠. 네. 어쨌든 우리 전호책 변호사께서는 이 보수 진영의 참 이론가시고 또 소중한 자산인데 저희 한국당에 오셔가지고 좀 저런 모습으로 네. 나가시게 돼서 참 안타깝고요. 또 우리 국민들께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런 지도부 간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전권이라는 단어의 해석에서 네. 김병준 위원장과 전원책 변호사 간에 차이가 있었다. 그러니까 김병준 위원장은 인적 쇄신의 한한 정권이라고 제의를 했는데 전원책 변호사께서는 좀 더 광범위하게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인적 쇄신 외에 자유한국당 진영 전체에 어떤 그런 전권이 있다라고 생각하셨는데 그 지점에서 충돌이 좀 돼가지고 그 지금 조금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은데 어쨌든 전원책 변호사께서는 보수 진영의 중요한 분이시고 또 지금 자유한국당대로 정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로서 이거 잘 봉합돼서 2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만들어지기를 좀 바라고 싶습니다. 주요 주장을 요약을 해보면 자기는 인적 청산의 전권을 요구한 것이고 그 인적 청산의 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당대회 시간이 2월 말까지는 물리적으로 부족했다. 그래서 한두 달이라도 더 달라고 얘기한 건데 그걸 이제 월권이라고 해석을 한 거다. 그러니까 물론 전호책 변호사께서는 그렇게 정치 일정을 그렇게 잡으실 수도 있지만 저희 당은 공당이지 않습니까? 그럼 당원들이 계시고 아마 당원들께 여론조사를 하면 거의 90% 이상이 최소한 2월 달 정도에는 새로운 당원을 통한 선출되는 그런 지도부가 나와야 된다라는 의견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런 의견을 또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 지금 당무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좀 인적 성장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어느 당에든 뭐 계파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당내 어떤 불화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상황 전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세요? 네, 뭐 다른 당의 일이라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조금 송구한 측면은 있습니다만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전은채 변호사께서 보수의 우리 장재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뛰어난 이론가이시고 또 이번 기회에 자유한국당이 변화와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을 수도 있었는데 그게 무의로 끝나게 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사실 전원책 변호사께서 조광특위 이 외부위원장으로 임명됐을 때 처음부터 약간 좀 오해한 것이 있었어요. 조광특위라는 것은 보통 각 지역의 위원장, 저희 당은 지역위원장이라고 하고 한국당은 당협위원장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 위원장을 사실상 정하고 임명하는 그런 자리고요. 그러면은 이 통상은 그 지도부가 바뀌면은 이렇게 이제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이 교체가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자유한국당은 내년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도부가 교체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비대위라는 것은 일종의 과도기적인 그런 이제 지도부인데 이 지도부에서 당협위원장을 만약에 교체를 하면
또 전당대회를 통해서 또 새로이 교체를 할 이런 가능성도 있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보기에는 좀 한계를 가진 상황에서 네. 이 자리에 임명이 되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또 전원책 변호사께서는 보수 재건에 대한 또 그런 이제 꿈이나 포부가 워낙 컸던 상황이라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 부분에 많이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 네. 좀 더 이제 많은 의혹을 내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 그 지금 시기라든지 그리고 당의 역학관계라든지 그리고 조광특위라는 이런 한계 있는 그런 자리라 그런데 여러 가지 한계점이 와서 이런 이제 결과가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차라리 비대위원으로 모셔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요. 더 근본적인 개혁을 하는데 역할을 하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들더라고요. 답변을 좀 드릴게요. 사실은 뭐 우리 국민들 일반적으로 도대체 새로운 지도부가 들었으면 그때 당무감사를 해서 인적쇄신을 하면 되지. 네. 이런 뭐 비상대책위원회가 지금 한시적인데 그리고 새로운 지도부가 나올 때 이 인적쇄신을 인정할 것이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정치라는 게 또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6월달 지방선거에 저희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충격이 컸죠. 보수 정당 창당 이래 가장 큰 이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인적쇄신이 최우선 과제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당원들이나 우리 구성원들의 전체적인 동의가 뭐냐면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전권을 가지고 인적쇄신을 하는 것을 다음 지도부가 양해하는 그런 컨센서스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 우리 김병준 위원장께서 처음에 너무 충격에 빠졌기 때문에 당의 논리적인 가치적인 걸 먼저 만들어 놓고 인적쇄신을 하겠다. 이렇게 정치 일정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 가고 있는 겁니다. 가고 있는 건데 이제 전권을 드린다. 그러고 모셔온 이 조직강화 특위위원께서 그 전권이란 단어에 서로 간의 이해가 좀 이해라 그럽니까? 그런 게 맞지 않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은 제가 볼 때는 19일입니까? 아마 총괄적인 당의 쇄신이라든지 이런 걸 발표한 걸 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때 인적쇄신 문제라든지 본인의 강한 의지를 밝히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김병준 위원장도 이제 본인이 영입한 분을 해촉을 스스로도 하게 되는 셈이라서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제 당내 개파 모임들이 나오고 많아지고 있는 와중에 정우택 의원, 조경태 의원 같은 분들 이런 분들 뭐 잔류파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이 김병준 비대위원장 사퇴하라 이런 요구까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제가 요즘 예산 전국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당내 불안해하시니까. 문제에서 제가 좀 게을른데 이런 거 같습니다. 우리 김병준 위원장께서 제가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겪어봤는데 보통 내공이 아니세요. 보통 내공이 아니시고 자신은 자신의 정치 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월 전후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로 해서 일정을 정해놓고 맨 처음에 우리 당의 가치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또 국가주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에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만들어내고 인적쇄신을 단행하고 자신은 물러가겠다. 이런 일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연히 전당대회가 벌어지면요. 개파를 위한 개파, 또 개파를 만들어야 상대적인 이익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마 2월달 전당대회가 날짜가 정해지면 아마 자유한국당은 그런 소용돌이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당대회의 뜨거운 어떤 그 토론과 또 그 어떤 경쟁을 통해서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각종 개파가 또 용광로처럼 또 함께 묶어지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 전당대회 앞두고 하는 얘기들은 또 어떻게 보면 선거를 위한 어떤 전략이라고도 좀 봐주시고 어쨌든 저희가 아마 큰 전당대회에서 큰 아마 그 경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 당이 하나가 되는 그런 새로운 어떤 모멘트를 만들 것이다라는 생각이 자유한국당 얘기는 이쯤 하고요. 이제 여야 관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전국인데 국회 분위기가 굉장히 좀 싸늘해졌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도 조국 민정수석 해임을 요구하면서 국회 보이콧까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됩니까? 네, 좀 너무 과도한 정치 공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번 뭐 이제 조국 민정수석을 교체를 요구를 하는 것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청문 보고서를 채택되지 않았는데 임명을 강행했다. 이런 이유와 그리고 예산 정국의 이제 경제 부총리가 지금 교체가 거죠? 되는 이 부분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요. 이게 과연 민정수석의 교체를 요구할 만한 사안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 이 사실상
이 인사 검증 문제로 지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정 부분에 검증이 좀 철저하지 못했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 제기가 됐지만 민정수석 교체까지는 되지도 않았고 네. 또 지금 사안도 그럴 사안은 아니고요. 또 제가 환노위의 의원으로 이번에 이제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참석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검증이 안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청와대에서 검증을 철저히 했고 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이제 몇 가지 말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야당 의원들이 네, 말이 됩니까, 뭐 그게? 용돈 이제 뭐 선주 용돈으로 이렇게 모아서 했다 뭐 이런 부분이 근데 실질적인 내용이 그게 아니라 이 후보자가 좀 당황해서 말실수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선주 용돈을 2천만 원이나 준 이런 후보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전체적인 틀에서는 충분히 검증이 상당 부분 됐는데 실질적으로 후보자가 검증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몇 가지 실언을 하거나 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여당 의원님들 입장에서 좀 네.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지만 결정적인 하자는 아니었다고 알겠습니다. 보거든요. 과한 요구다, 뭐 아니, 방향이 틀렸다 이런 네. 제가 얘기인데 전현희 의원님하고 반론을 토론을 듣고 하면 가겠습니다. 워낙 논리적으로 말씀을 잘하셔서 전투력이 상실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좀 말씀을 전적은 드릴게요. 하시니까. 이게 네. 조명래 환경부 장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야 원내대표와 대통령이 모여서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고 합의를 12가지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를 김성태 원내대표 12개 도장 다 찍어 놓고 들어온 거예요. 당에서는 도대체 이거 다 양보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까지 해서 합의를 하고 모든 감 도와주자 이번에 했는데 돌아서자마자 5일밖에 안 됐는데 조명래 환경부 장관 그렇게 임명 좀 스탑해라. 근데 바로 합의하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제가 이거는 좀 밝힐게요.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네.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을 경우 이것은 상당히 고려를 하겠다라는 구두 약속까지 했어요. 이 12개 합의문에 담기지 않았지만 김성태 대표한테 그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5일 만에 어떻게 뒤에다 대고 조명래 장관을 확 임명을 해버리고 그다음에 고용세습 청문회 있지 않습니까? 2항입니다. 채용 공정 실현과 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 양성을 위해 초당적으로 연명한다. 네. 자, 취업 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자, 제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용세습에 대한 청문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니까 홍영표 원내대표가 일소에 노. 자, 그러면 여야정 협의체 하자 그래놓고 이렇게 협치하자 그래놓고 저희 예산 다 도와드리겠다 했는데 환경부장을 그렇게 임명해버리지. 고용세습 청문회 거부하죠. 이건 협치가 아니에요. 굴종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어저께 김관영 원내대표와 김성태 대표가 모여서 이게 협치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국회 보이콧도 얘기하는데 보이콧 제가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했습니다. 빨리 예산결산위원회로 민주당이 돌아와서 네. 예산을 심의하자라고 촉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요 지금 소위 의석수 때문에 네.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조금 내가 30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자, 예결위 의석수는요. 네. 3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300명 국회에서 나온 기준입니다. 네. 300명으로 했을 때 15명일 기준에 6621 돼 있습니다. 6621이면은 더불어민주당과 2명, 자유한국- 6명,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6명,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 1명. 네. 그다음에 예결위 예를 들어서 50인일 경우에 7611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하고 7이 누구죠? 7이 민주당이죠. 네. 우리 자유한국당이 6이고 네. 바른미래당 한석이고 네. 비교섭이 한석이고. 네. 자, 저는 그랬습니다. 민주당하고 바른미래당이 협의하면 이거는 타결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경우의 수를 합의를 하더라도 저는 무조건 수용하겠다. 돌아오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합의를 안 했는데 예결위가 지금 가동이 안 된다고 민주당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아무리 그렇지만 의원님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한 전국 한가운데 부총리를 날려버립니다. 2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20일 동안 그렇게 급해서 경제부총리를 그렇게 날립니까? 20일 동안은 경제부총리에 힘을 줘가지고 예산 협의 마치고 경질을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뭐가 그래 급해서 20일도 못 기다리고 그렇게 야당을 존중을 안 합니까? 이런 모든 걸 봤을 때 도대체 청와대나 민주당이 우리와 협치할 생각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협치는 없다라고 주장하고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재반박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과정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일단 야당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그런 사안이 발생을 했다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아쉽게 생각을 쉽게 합니다. 물러서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집권 여당인 만큼 야당을 존중하면서도 또 저희들이 협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형식에 있어서는 이번에 조금 부족했다라는 점 저는 인정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정치만 끝까지 들어봐야 네, 돼요. 네. 우리 장재현 의원님이 그런 말씀 잘 표현을 잘 하시는데, 그러니까 부족한 점은 있지만, 그렇지만 제가 정말로 중요한 우리 예산 정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고유의 인사권에 관한 문제인데, 그 부분을 이유로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해야 되는 우리의 국회의 고유의 권한, 의무를 이렇게 또 쉽사리 저버리는 거는 저는 또 그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그렇게 좀 야당을 좀 그 입장에서는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별도로 문제 제기를 하되 이 예산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속드릴게요. 자유한국당 제가 예산 책임자잖아요. 네. 관계없이 빨리 소위 정수 바른미래당하고 민주당 합의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바로 합시다. 합의점을 두 약속드립니다. 당에서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여기서는 희망이 좀 아니 예산은 이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국이 얼어붙더라도 예산 심의를 합니다. 다만 좀 소위 정수 합의 좀 해달라고 좀 가서 말씀 좀 해주세요.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북한이 그동안 보고되지 않은 미사일 기지들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북한이 미국 정부를 기만했다. 큰 속임수를 쓰고 있다. 이런 기사에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를 가짜 뉴스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장 의원님, 이게 미신고 미사일 기지라고 표현을 했고 13곳, 20곳 이상 있는데 13곳이 이번에 확인됐다라는 보도. 이게 기사 내용 보셨을 텐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미신고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기지인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기지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더 큰 문제가 청와대 인식입니다. 김의겸 대변인의 인식이에요. 이 문제가 터지자마자 북한 미사일 기지 폐기 약속한 적 없다. 아니 해당 미사일 기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 대변인이 할 말입니까? 어떤 그런 뉴스가 나오면 우선적으로 자세히 알아보고 국민들이 안심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군사합의서를 갖다가 국무회의를 국회 패스하고 통과시켜가지고 사실상 군축을 하고 있는데 북한은 뒤에서 미사일 기지를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렇다면 김의겸 대변인이 자 북한 미사일 기지 폐기 약속한 적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하러 군축을 얘기하고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청와대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더 가중시키고 이 북한의 대변인입니까? 왜 북한을 대변합니까? 그래서 이런 청와대 인식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더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청와대가 정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잘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방금 장재현 대변인께서 지금 이 시기에 북한의 미사일 기지 13군데나 운영하고 있다.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 것이냐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해명을 해주는 게 청와대의 임무인 거죠. 사실상 이 13개의 이 미사일 기지 촬영은 지난 3월 달에 이미 촬영이 된 그것이 이번에 보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판문점 선언, 또 6월에 싱가포르 선언, 회의 이런 거 훨씬 이전에 촬영된 미사일 기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문점 선언이라든지 우리 북미 정상회담과는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폐기를 한다든지 또 비밀이라든지 미신고라든지 이런 단어와는 전혀 무관한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상 앞으로 이 13개의 미사일 기지는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과 또 남북 간의 이런 회담에 거쳐서 또 비핵화나 군축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되어야 할 앞으로의 우리의 과제입니다. 북한에서는
현재까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정상회담의 의제라든지 이런 데 들어있지도 않았고 신고할 의무도 없었던 그런 기지인 거죠. 근데 다만 이런 부분이 비핵화나 군축의 흐름에 우리 또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문제도 우리가 북한에 논의를 하고 협상을 해야 할 대상임에는 분명합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시기에 사실상 옛날에도 있고 지금도 청와대나 북한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군사 위성을 통해서 면밀히 관찰하고 계속적으로 체크해오던 그런 미사일 기지를 마치 뜬금없이 이거 남북 간,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있는데 평화 모드가 있는데 북한이 그거와 상관없이 비밀리에 미사일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의 기사가 나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좀 국민들과 또 세계인들을 좀 오도하는 잘못된 그런 정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 이 부분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저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네. 이 정부가 지금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북한과 대화를 하는데 얼마나 큰 사각지대가 있고 얼마나 큰 잘못하고 있는지 그게 단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삭감목이라는 거는 ICBM 대륙간 미사일 기지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바로 그 미사일 기지라는 게 서울하고 130km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 기지는요,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 기지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직접적으로 노리는 게 어디라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가장 중요하게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남북 군축 실무회담에서 다뤄야 할 문제인데 그거는 아예 눈 감고 GP 문제나 NLL 문제나 동해 문제만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엄청난 일이 발견된 거예요.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삭감목이라는 건요. ICBM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미국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한국에 바로 때릴 수 있는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얘기는 완전히 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속도 조절을 하라는 거예요. 남북군사합의서에서 이렇게까지 사실상의 군축을 서로 GP라든지 NLL이라든지 동해라든지 이런 거 다 서로 양보를 하면서 서로 간에 대칭을 양보에다 치자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우리 한국의 직접적인 안보에 지장이 될 수 있는 이 미사일 기지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한 번도 거론을 안 하고 이 문제가 지금까지 논의 안 됐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북한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사각지대로 남겨져 있고 이 부분에서 왜 몰랐냐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에서 밝혀진 이 문건이 가장 큰 문제는 남한과 북한의 평화정전 문제라든지 평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대한민국이 눈 감고 갔다는 증거가 나온 거거든요. 저는 이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나 오늘 국정원에서 정보위에서도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계속 관찰은 하고 있었다라고 관찰을 하고 거죠? 있었다 그러면은 이 기지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남북 군사 합의에서 담아야 될 문제라고 담아야 될 생각합니다. 문제다. 이거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하고 한다는 게 GP 빼자, NL을 빼자 이러고 얘기하고 있었던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를 하는 게 일단은 국민들 사각지대였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또 기존의 합의에서 이걸 뺀 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국민들 기만한 거다. 이런 취지인데. 기만하다 기만자 안 썼어요? 네. 그거는 좀 동의하기가 힘든 게요. 지금 우리가 북한이랑 대화를 시작한 것이 얼마 전이고요. 몇 번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미사일 기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가 군축 협상을 하면서 북한과 그리고 또 북미 간의 대화에서 이게 의제가 되고 이 부분이 우리가 점검하고 체크해야 할 문제다. 앞으로의 우리의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는 분명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막 대화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렇게 조금씩 시작을 한 것에 불과하고요. 자세하게 북한의 이런 군 설비나 장비 문제가 어떤 것인지 이런 거는 사실상 이 의제에 올리기는 지금까지는 시기라든지 남북 간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아직은 조금은 시기상조였다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또 점검하고 앞으로 해야 할 과제인 거고요. 또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죠. 지금 청와대에서도 혹시나 국민들이 그렇게 알까 봐 이미 군사 위성을 통해서 그리고
미국과의 그 협조하에 이런 부분이 계속 상시적으로 점검되고 체크되고 있는 미사일 기지다. 이런 발표를 한 거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왜 안 했냐 이러기보다는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군축과 또 평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하필 이 시기에 북미와의 새로운 또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네. 이렇게 과거의 문제를 이렇게 기사화하면서 마치 이 문제를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이 올바른 이런 좀 아니 근데 정세에 그게 도움이 안 과거에 된다. 이거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요, 과거에 이게 과거의 문제입니까? 사진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과거의 문제냐고요? 사진이 과거에 찍혔다는 거죠. 자, 이미 알고 있다는 미국은요, 사실이죠. 네. 북한하고 협상을 할 때 1번이 뭐였습니까? ICBM 미사일 기지였습니다. 그거 폐기하라고 나온 겁니다. 왜? 직접적으로 미국 본토의 핵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이 가장 요구한 것은 ICBM 미사일 폐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 직접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 삭감물 여기에 대해서 제기를 안 했냐는 거죠. 북한과 가장 대화를- 중요한 겁니다. 잠깐. 그거에 대한 잠깐만요. 이거는요.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30초 우리가 만 재래식 무기, 뭐 GP, 이철수가 과연 대한민국 평화를 바라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미사일 공격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ICBM부터 폐기하라고 나왔어요. 간과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거를 네. 청와대에서 이번에 정말 느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의원님? 전적으로 시간이 다 동감합니다. 됐습니다. 과거 얘기 아닌데 현재 얘기입니다.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우리 국민의 안보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이슈라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ICBM만 알았지 사실 그게 북한과 알았습니까? 만약에 두분 북한과 잠시만요. 우리가 제가 처음 이제 만나서 시간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나자마자 미사일 폐기에 이렇게 지금 하면 대화가 미국은 되겠냐고요. ICBM 폐기하라는 얘기하니까 뭐 대화가 안 미국과는 되니까. 우리가는 잠깐만요. 조금 상황이 미국 다른 정상회담 거죠. 했습니다. 미국은 ICBM부터 얘기했어요. 가장 본토를 위험하게 우리가 지금 통일을 얘기하고 북한과 통일이요? 제가 대화의 정리하겠습니다. 장에 대한민국 안보는 문제 이끌어야 없어요. 되는 장 그런 의원님, 입장인 전 거죠. 의원님 정말 이해가 잠깐만 안 좀 돼. 네. 이거는 제가 무조건 사회자니까요. 청와대가 이해를 해야 정리를 돼요. 하겠습니다. 인정해야 이게 돼요. 다른 코너들도 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워낙 지금 뜨겁게 토론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시간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다른 코너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히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마련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정치와 어정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